예,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 예, 어머니 계시고, 예, 일녀, 일남, 이녀. 예. 자, 요 두 분은 예, 경기도 토지 8억짜리를 나눠가지고 지금 이게 아파트가 문제가 됐죠. 예, 서울에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이 어머니 동가의 어머니 상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예, 진행 중이고 아마 마지막 한 번 정도 재판을 더 하면 예, 재판이 끝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유언도 없습니다. 예, 유언 없죠. 예. 증여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예, 유언도 없고 증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동산이 뭐 차명도 아닙니다. 예. 차명도 아니고 온전히 어머니 거죠. 이렇게. 예. 어머니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평상시에 신경을 안 쓰시는데 요 사이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사인증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많이 신경을 안 쓰는 제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잡게 된 것도 거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피상속인이 상속인한테 재산을 주는 방법은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증여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는 생전에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생전에 줍니다. 유언입니다. 유언. 요거는 사후, 예, 사후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생전에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 돌아가고 나서 사망 후에 가져가라 주는 건 유언입니다. 예, 유증이라고도 하죠. 유언에 의한 유증 이렇게 됩니다. 구분 없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률적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유언은 받는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유언서를 작성하면 그 유언서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여는 그렇습니다. 증여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주는 사람이 이 집을 네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해도 받는 사람이 거부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 의사 표시만 되는데 이거는 예, 양쪽이 다 합의가 돼야 됩니다. 쌍무계약이라고 부른다. 쌍무가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걸.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 거고, 예, 이거는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일종의 이제 요 두 개를 섞은 제도죠. 요 사이에 있습니다. 요 사이에 사인증여가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뭐냐면 증여를 해줍니다. 예, 증여. 증여를 해줍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증여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쌍방의 합의. 그런데 이 시기는 사후입니다. 따라서 사회증여는 이 증여에서 요 생전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예, 합의가 필요하죠. 합의. 그리고 유언에서 일방적 사람들 사후가 들어갑니다. 이 사후 두 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생전에 합의를 했는데 증여행위는 사망 후에 발생합니다. 이게 사인증여입니다. 이게 아마 사망할 때 할 때 이거 사자고 이게 원인할 때 인자할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인증여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생전에 하지만 발표를 할 때는 사후에 한다 이겁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아까 아파트 말입니다. 아파트.
유언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언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유언은 민법 규정에 하면 5가지 엄격한 유언의 방식을 지켜야만 되고 그게 없다면 무효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유언이 없는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언을 위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 이것이 녹음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외숙모님이 그 일남 되신 분의 외숙모님이 그 증거 확보를 위해서 녹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가 이 유언을 준비를 해라. 내가 죽으면 네가 가져갈 수 있도록 유언을 준비를 해라. 이게 육성 녹음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일남이 뭐 준비를 하겠다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 보죠. 이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증여의 의사, 이 아파트를 너에게 주겠다. 어머니 받겠습니다라는 합의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이 합의가 있었느냐. 그런데 이 합의가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죠 이게.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는 종류가 또 이게 있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적인 거, 받겠습니다라고 묵시적인 거. 그냥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 사람의 태도나 뭐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봤을 때는 뭐 인정하는 걸로 의사표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게 이 묵시적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언을 위한 그 유언 공증을 준비하라 그랬을 때 이 아드님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준비를 했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유언은 없었지만 내가 사망한 후에 이 부동산을 가져가라 라는 시기는 사망 후의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유언 자체가 원래 그 유증이 사망 후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인 증여, 이 문제는 사인 증여로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유언,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거 대법원의 판례인데 유언은 엄격한 방식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비록 피상속인 유언자의 의사와 합치하더라도 형식에 위반되면 무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인데 형식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효력을 갖는다면 다른 법률 행위에서 효력을 갖는다면 이 다른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유언은 자필요원, 유공유, 비밀요공 뭐 이런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 여기서는 사인증여죠. 사인증여의 효력 그 자체만으로 사인증여의 요건을 구비할 수 있다면 사인증여로서의 효과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유언과 사인증여는 사실상 같은 결론을 냅니다. 결론을 내죠. 유언은 유증, 사망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사인증여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엄격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 대신에 쌍방 합의가 필요 없지만 다만 이 사인증여는 반드시 쌍방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대신 형식은 불분합니다. 이 사인증여는 의사표시의 합치, 내가 사망 후에 네가 가져가도 좋다는 가져가라, 그리고 받겠습니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이 사인증여 효력을 갖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근데 아직까지는 소송 진행 중인데 판결은 아마 이번에 종결을 하고 다음 기회 9월 며칠에 잡혔는데 종결을 하고 판결이 잡힐 겁니다. 이 살인 증여에 있어서
두 가지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연 의사의 합치가 있느냐?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게 첫 번째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의사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여를 하시는 분이 과연 정상적 인지 능력이 있었냐의 여부입니다. 만약에 뭐 치매 8, 30점 만점에 8이든가 이때에서 MMBC나 GDS 검사 결과 인지 능력이 없다 또는 중증도의 인지장애다 이러면 의사가 있어 합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식적 합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죠. 왜? 제정신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 이제 무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됐는데 이거는 의사 능력이 있는 걸로 확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 합치 있었느냐? 당연히 있었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상대방도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사인 증여를 주장을 하니까 상대방 쪽에서는 뭘로 그러냐면 지금 상제분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걸 무효로 보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당연히 상속 재산으로 들어간다. 나눠야 된다. 우리는 사인 증여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돼야 이거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중단해달라. 이거 결정할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엔 어떻게 판단될 것 같습니까?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우리의 판단은 어렵지만 저희는 사인 증여가 되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자녀분들이 피상속인이 이 아파트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 게 있냐는 거예요. 전혀 없거든요. 자녀분들 일녀와 이녀도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에 경기도 토지를 받는 것도 되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인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만약에 그 아파트가 4억에 됐으면 어땠을까요?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이재기 안 했을 겁니다. 도장 찍어줬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변심한 겁니다. 변심. 값이 오르니까 아까운 거죠. 그렇지만 법령의 효력이 변심, 경기 변동에 따라서 효력의 유무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변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상속인의 의사가 명확하고 유언자가 이 아파트를 내가 사후에 이 일남에게 상속되는 것을 바라고 있고 의사표시 명확하고 그 당시 있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사무실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다가 오늘은 스터디 카페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어색할 수는 있지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좀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그래도 1월날 제 돈 들여가면서 스터디 카페 나왔습니다.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제가 대본 쓰는 사람도 아니고 알고 있는 지식, 사례 이거를 풀어서 하기 때문에 좀 하다 보면 살짝 말이 꼬일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셔서 상담을 하셔도 제가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지 마시고요. 전화를 주세요. 왜냐하면 댓글 같은 경우는 글자 몇 자 안 됩니다. 물어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왜냐면 사실관계는 이렇게 되죠. 보세요.
이 사연료도 압박을 해서 이게 유언을 하시려다 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누나가 여동생은 저기 경기도 부동산을 가져갔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댓글에 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면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방법 없습니다. 상지분할 해서 좀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보고 갖고는 안 돼요. 예, 그 댓글 이렇게 가지고 안 되니까 전화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전화는 제가 전혀 부담 없이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아무래도 이게 빠르거든요. 또 이거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댓글 달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